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할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AI 열풍 속에서 우리는 어느 말에 올라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TSMC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가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이 GDP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내 건설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한 구글과 아마존까지 빅테크들이 AI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오늘 또 원자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김민수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중국이 최근에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꺼내들고 있는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주제가 그거죠. 이 중국 거 살 거냐? 네. 아니면은 지금 AI? 핫한 AI? 네. AI 주도는 미국이니까 미국 거 살 거냐? 중국 거 살 거냐? 자, 우리 애거님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I love 아메리카, I love 차이나. 저는 아메리카. 아메리카로. 예, 역시 서구식이시다 보니까 그러시네요. 네. 네. 대표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거 이제 얘기 드리려고요. 그걸요.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뭐 중국도 한번 강하게 움직이다가 변화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의 중심은 역시나 트렌드를 따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지금 AI 관련된 쪽들을 더 챙겨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물론 중국은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중국은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 관련된 쪽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책 다 나오고 있죠. 네. 중국 얘기부터 먼저 드리게 되면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중국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나오고 있는 쪽에서 이어지는 뭐 경기 부양 관련된 부동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통화 정책 보여줬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 이제 나올 준비를 대거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방점을 찔 것 같아요. 11월 초에 가게 되면 전인대가 있습니다. 네. 전인대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보통 전인대에 나오게 되면 항상 이들이 하는 얘기가 GDP 성장률 얘기하고 네.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강하게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러다가 우리 GDP 성장률 5%도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신흥국 막 커가는 입장 쪽에서 좀 많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가 성장률 떨어지게 되면 당장은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박도 커질 거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지켜야겠다라고 한 점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재정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더 강하게 또 시장이 원하는 만큼 나오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로는 재정정책 관련된 쪽에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서 어느 정도 이를 재원을 삼고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번 금융위기 때 나왔던 금액이 4조 위안 정도쯤 됩니다. 네. 그 정도 금액까지 끌어올리지 않게 되면 시장에는 눈높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같은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촉발된 여러 가지 그림자 금융 거기다가 또 지방정부에 쌓여있는 빚들 생각하게 되면 더 뭔가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눈높이겠죠? 그러면 4조 위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700조? 지금 750조? 700조? 예. 네. 저 중국 사람 아닙니다. 네. 그래도 대충 계산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얼만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이 필요하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중국 쪽 가서 매매를 뭐 어떤 대응책을 짠다라는 거는 조금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중국 쪽 움직임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그겁니다. 그 ETF들 많이 보죠,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덱스 차이나 CSI 300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쭉 올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해서 중국 상해 종합 증시나 홍콩 증시 따라서 좀 같이 결을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홍콩 증시는 현재 한 1%대 올라가 있는데 딱 올라간 거에 한 30% 정도 좀 조정받고 네. 지금 몇 프로 횡보하고 있는 중이죠. 네. 상해 종합 증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게 되면 올라갔다가 요 정도쯤에서 일단 고민 중입니다. 더 빠질지 아니면 올라갈지. 그러니까 즉 올라간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나왔던 부분들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일단 적정하게 조정받을 때쯤 더 있는데 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거래 빠지고 눈치 보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네. 말씀드렸던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매매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 코덱스 차이나 CSI 300도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고 거기 움직이는 거 보고 동향이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매매는 못할 것 같고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변화가 나올 거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AI 인프라와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AI 인프라에 조금 더 초점을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보자면 경기 부양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일단 현재 ETF 등을 봤을 때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연말 랠리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수혜주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우리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설기계나 소비재 등 이렇게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중국 건설이 사는데 왜 우리 건설이 살까요? 근데 왜 움직일까요, 오늘 그러면? 그냥 뉘앙스가 아닐까요?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했고 네. 거기다가 PF 이제 정리할 거 정리했고 이제는 정부 정책 자체가 그 공급 위주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 쪽으로 턴하는 과정들 그게 이제 오늘 빠르게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침부터 DLENC가 외국인 매수가 팍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바로 뛰더라고요. 네. DLENC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픔이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 저평가 같이 투자한다고 이거 들어갔다가 지금 월봉으로 볼까요? 근데 대부분 매수가들이 다 여기세요. 상장하고 나서 DL 분할을 하고 나서 뭐 한 6만 원대 들어갔다가 지금 반토막입니다.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오늘 그래서 좀 8% 오른다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건설 쪽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야 될 이제 길은 좀 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파고를 얼만큼 잘 넘어가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중국발 영향으로 들어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는 이슈가 또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점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약간 차익 매물 나오고 그다음에 강하게 돌파하는 이제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혜주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거. 중국 관련된 부동산 정책 수혜주는 아니다라고 봐야 그러면 될 거. 다른 수혜주들은 어떻게 볼까요? 화장품이나 의료도 있고요. 네. 석유화학도 있고 음식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제 많이 보는 게 또 철강화학 쪽에서 많이 보게 되면은 이제 네. 요즘에 현대제철도 주가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버티려고 하고 있고 중국 뭐 추가적인 정책 나오면 우리도 힘내겠지라고 하고 있고 또 화학 쪽의 대표적인 롯데케미칼이 있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반응했다가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지할 자리는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지하는데 턴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좀 다음 국면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철강화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입장 쪽에서 봤었을 때는 중국 경기가 살게 되면 우리도 수혜를 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중국도 많이 그 산업이 발전돼서 중국에서는 지금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철강화학 쪽들을 오히려 자기들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을 해서 그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 쪽으로 나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큰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저라면 이쪽은 매매 안 합니다.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국 관련 수혜주 중에서 굳이 꼭 한 섹터를 골라야 한다라고 본다면 김민수 대표님 어느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실까요?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네. 하나를 꼽자면? 그러면 그래도 찾는다면 소비재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혹시나 이제 중국 진출했다가 네.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고 해서 바라보는 이제 F&F 같은 경우 의류 쪽이죠. 네. 의류 쪽인데 지금 주가는 한번 쭉 움직였다가 직전 고점 맞고 다시 한번 주춤합니다. 근데 길게 보게 되면 월봉상으로 여기입니다. 많이 빠졌죠? 그만큼 많이 빠진 만큼 어떤 변화가 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런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화장품 쪽도 많이 보는데 화장품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중국은 잘 안 팔렸고 미국 쪽이나 북미 쪽으로 계속 또 선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 맞춰준 화장품 쪽들이 잘 갔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좀 고생했었던 중국 때문에 고생했었던 화장품 쪽을 본다. 그러면 코스맥스가 맞겠죠. 네. 그래서 코스맥스를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돌아서긴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좀 돌아서긴 하죠. 그런 쪽인 부분에서 이제 회복되는 중국에 따라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러니까 OEM 쪽, ODM 쪽이다 보니까 거기서 중국 자기네 브랜드 쪽으로도 막 주문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경기가 소비되게 되면 경기가 회복돼서 소비가 살아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맥스 정도가 가장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는 차라리 중국과 뭐 경쟁하면 안 돼요. 네.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쪽을 보시기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이나 의류 등 소비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AI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 우려 속에서 원전주들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으로 좀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또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네. 우리 원전주가 부각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원전주의 출발은 예전부터 아이디어도 많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데이터 센터에서 들어가는 전력 이렇게 많은데 네. 전력 부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지금 원자력 발전별로 봤었을 때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지금 원자력이 아니겠느냐. 네. 그래서 발전 쪽으로 봤었을 때 비용이 가장 적고 이산화탄소도 적고 그러면 이거밖에 도움이 가장 선택이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나왔었는데 시장이 별로 반응을 안 했었어요. 장기간 걸치는 프로젝트고 네. 거기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력 회사가 중심이 돼서 원자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있지만 그들은 민간 기업들이 더 변화가 들어와 있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는데 잘 보니까 요즘에 어떤 변화가 들어오면 자기네가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 데이터 AI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은다 하면 우리가 필요한 전력들을 우리가 공급하겠다. 네. 그쪽에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공급 계약을 맺으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 회사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할 때는 또 원자력을 이용한다라는 쪽에서 이게 삼박자가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구도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미국의 흐름이고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그때는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대거 뭐 큰 규모의 뭐 1,500메가짜리 큰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게 아닙니다. 한 300, 400짜리 작은 것들 짓기 시작하면서 소형 원자로죠. 이런 것들 짓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맞게 짓는다고 하면 여기 이제 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는 지금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다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있고 그거 가지고 좀 실험적인 의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라도 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전력 부족 어떻게 돼가느냐. 이쪽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손잡고 또 이제 사고 났던 예전에 80년대에는 저는 안테나 뜰 때고 그때 사고 났던 섬에 원전까지도 재가동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네, 스리마일 섬에 있는. 오 네. 어떻게 하세요? 태어나시기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잖아요. 네, 그럼요. 아 그래도 다 들어보시긴 했다. 풍문으로. 네,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가동할 정도로 지금 급해요. 네. 거기다 이제 구글도 이번에 얘기하면서 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존까지. 그러니까 즉 빅테크 기업들이 다 하나씩 우리가 자체로 뭘 하겠다라는 쪽에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진 거죠. 그뿐만 아니라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알고 있듯이 폴란드, 체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도 네. 아니 원유 그냥 바로 해서 화력 발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원자력 쪽 관심이 많고 지금 유럽 쪽에서도 각국들이 원전을 타당성 검사하기 위해서 막 예산 배정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좀 붐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쪽에서 업체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까지 원전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러면 미국하고 프랑스가 가장 많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런데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비싸요. 한국은 그 경험이 좀 이제 미국 쪽의 원전을 갖다가 그걸 가지고 개조를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 가는데 한국형 원자로 쪽으로 만들어 가는데 자꾸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응축에다가 또 핵 개발 쪽으로 나가게 되면 골치 아프니까 미국은 계속 그걸 감시를 합니다. 물론 IAEA를 통해서 딱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미국 눈치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쪽에 대한 큰 에너지에 대한 흐름들은 제가 보기에는 투자는 미국 회사 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쪽으로 중심을 가지고 트렌드를 맞춰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SMR 뉴스케일 파워 10몇 달러짜리 사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거 말고라도 네.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을 미국 쪽에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와 연결돼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SMR이나 최근에 나오는 직접적인 회사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에너지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봤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도 한번 레벨업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또 두 번째 비스트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비스트라 에너지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타면서 원전을 통해서 전력 흐름들을 생산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연결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또 계약해서 당사자가 됐던 도미니언 에너지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는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에너지 업체들 중심으로도 매매를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원자력이 또 커지게 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우라늄을 또 많이 필요로 하겠죠. 네. 그럼 그 관련된 ETF가 나와 있습니다. URA 우라늄이니까 우라. 예, 여기서 끝납니다. 예. 네. 이런 ETF도 시장에서 관심이 높을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가실 거면은 흐름은 미국 쪽의 흐름을 맞춰가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쪽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은 일단 트레이딩 쪽으로 무게를 좀 실으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딱 들어가는 게 두산에너빌리티, 다 아시던 회사죠. 이 회사가 SMR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한 7, 8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가 들어오는 게 이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가 할 때 됐구나라고 해서 아마 속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도 미국 눈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속도를 내는 것만큼의 변화들은 아직은 좀 더딜 수가 있다. 라는 쪽도 염두를 하시고, 이 얘기 나올 때마다는 대가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가 현대건설도 의외로 지금 높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소형 원자료에 대한 어떤 경험 기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번에 영국의 에너지청에서 발주하는 그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관련된 쪽에서 어떤 발주를 했는데 최종 입찰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네. 몇 개, 한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선정된다 그러면 현대건설에 대한 위상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보시는데 무겁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 더 가벼운 종목이 하나가 있죠. BHI. 네. 예. BHI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원자력 하게 되면 또 이쪽에 대한 주된 모습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은 오히려 열회수 보일러 관련된 쪽에서 강점이 있는데 네. 그거 빼고 이게 어차피 모든 플랜트 발전은 다 들어가긴 하겠지만 원자력 쪽에 좀 더 특화돼 있다라는 쪽에서 지금 부각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종목 한국 쪽이라고 하게 되면 탄력은 그 두 종목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전산업, 한전기술 요 세트 있죠. 이쪽도 하나로 변화가 갈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어떤 변화가 민간 기업이, 그 빅테크 기업인 민간 기업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세팅한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쪽들은 원전을 수주해야, 우리가 주도가 돼서 수주해야 어떤 성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거 좀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국내 쪽에서는 트레이딩 할 만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에너지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을 체결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또 비스트라 에너지, URA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기업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중장기적으로는 한전그룹주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궁금증이 드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 열풍 속에서 에너지가 계속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상황인데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전력 충당이 좀 한계점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풍력이나 태양광은 이미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왜 원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까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를 생각하게 되면 네.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설치되는 비용들이 많이 높다 보니까 초기 비용들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물론 핵 프로젝트를 막 하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 높은 금리 때문에 일단 좀 많이 지연된 게 있고, 그럼 지금부터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은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이죠. 네, 우리 또 돌아오신 컴백하시는 트럼프 선생님.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했었을 때 이쪽에 대해서 우호적일 것이냐,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원자력 쪽은 네.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변화를 보게 되면, 그래도 약간 화석연료 쪽에 대한 드라이브가 좀 더 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으로 본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로 바라보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 결과 끝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태양광은 아닌 것 같고요. 태양광은 어차피 지금 중국 주도 쪽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중국과 경쟁하면 안 돼요. 중국 뭐든지 막 다 그 인해 전술로 막 밀어붙이는 이런 또 보조금 있고 네. 그걸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제대로 산업의 경쟁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광 쪽은 반등시 매도 쪽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풍력이 맞은 것 같습니다. 풍력 쪽에서 그래도 이번에 성과 제대로 반영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CS 윈드, 그리고 또 시장의 경쟁력도 돼 있고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를 보시는 게 맞는데, 지금 올라가다가 꺾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반등하려고 하다가 트럼프 지지율 상승하다 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지금은 아직 요 중요한 지지권 테스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 끝나고 나서 혹시나 많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는 낙폭 과대로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성과가 나오는 신재생 쪽의 대표 주자로 보시되 타이밍을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태양광은 반등시 매도 전략, 그리고 풍력으로는 CS 윈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AI 투자가 지금도 유효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나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AI 열풍 속에서 엄청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제는 에너지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네. 이 관련주들의 흐름이 계속된다고 보실까요? 그걸 한 몸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 투자를 하면서 전력이 부족할 거고, 그럼 그에 따라서 인프라가 같이 커지는데 그 나오는 하나의 변화, 이걸로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전력 계통을 또 만들어 놨는데 필요한 게 또 변압기, 전력기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한 몸으로 보면서 아마 AI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조금 늦게라도 이게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가장 또 AI 칩과 관련된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다는 삼성전자 죄송하지만 sorry, 네. SK하이닉스가 더 부각을 받는 흐름들이고 엔비디아 동맹 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맞는 쪽이고 게다가 또 요즘엔 또 예전에는 HBM 관련된 쪽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탄력이 기대감이 많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직접적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AI 들어가는 서버 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기지개를 펴는 모습들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두산입니다. 이쪽도 들어가는 게 CCFI라고 하는 적층 동박 쪽도 네. 직접적인 엔비디아 서버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온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두산그룹 쪽 관련된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 두산 밥켓 그거 가지고 계속 또 고생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사업부만 생각한다. 기대감은 높을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대표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습니다.